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바이오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서 하나씩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K맥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K맥스는 자가 NK세포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동종으로 그 NK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1회 이상 표준 치료제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NK세포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맨 밑에 이제 동종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자가와 동종 이렇게 두 개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종도 이제 임상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가와 동종 양쪽을 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이제 병용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iPSC냐 아니면 재대열이냐 이런 그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는데, 별도의 이제 상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는 이제 환자 본인의 세포를 활용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동종은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하는 건데, 어떤 게 더 지금 시장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이 NK세포 치료제는요, 그 면역원성, 그러니까 환자 몸에 넣었을 때의 그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쪽이 NK세포가 적어요, T세포보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가보다는 동종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종으로 개발될 때 그 NK세포의 출처를 iPSC, 즉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재대혈에서 추출할 거냐, 아니면은 말단에서 추출할 거냐, 이런 이제 출처를 밝히거든요. 임상일상이 요번에 FDA 승인 받은 이 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단세포 같기는 한데 동종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NK세포 치료제는 고형암을 T세포보다 고형암을 공략하기 되게 좋은 치료제로 개발하기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는 동종, 그 다음에 고형암 타겟으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트렌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얘기를 하면은, 셀트리온이 최근에 ADC 관련한 그 신약 개발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면은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플랫폼을 확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국내 이제 피노바이오라는 회사로부터 15개의 타겟에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피노 ADC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사업 부문이 3개 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이 케미컬 사업부의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화학의약품과 항체의약품을 같이 팔려고 하는 그런 그 마케팅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케미컬 화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약 개발 측면인데, 신약 개발에서는 ADC하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렇게 두 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메신저 RNA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셀트리온이 바이오텍의 주가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상 물질들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화학도 아베온가요? 미국의 항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한 거 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한 임상들, 그 다음에 M&A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단순하게 플랫폼을 들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중항체를 들여오면서도 AB 프로라는 회사하고 지분 투자를 또 같이 했어요. 이렇게 최근에 보면 임상 프로그램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아주 장기적인 동반자,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천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렉나자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렉나자가 굉장히 잘 적응증도 확장해 가고 있고, 임상에서 좋은 이제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최근에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EGFR, 이 폐암 치료제는 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EGFR이라는 이 단백질, 이제 성장 리셉터거든요. 성장 관련한 이 리셉터에 이제 변이가 생긴 폐암 환자들입니다. 이제 그 환자군이 가장 많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2차 치료제로 이제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치료제가 렉나자인데, 최근에 다국가 임상 3상에서 상당히 그 양호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1차 치료제인 1회사 대비해서 질병의 진행이라든가 혹은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키는 그런 유의미한 통계 지표, 즉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개선시켰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활성 EGFR, 돌연변이 양성.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엑손 19 결실. 그러니까 엑손 19가 없어졌다는 거죠. 결실되거나 아니면 엑손 21이 치환됐다. 그러니까 뒤바뀐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염기 서열에서 특정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은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암세포가 스스로 내성을 갖고 진화하는 거죠. 스스로 살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이를 가진 환자들, 폐암 환자들 393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사하고 렉나자하고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이제 평가한 다국가 임상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임상 결과를 획득을 했고, 그래서 1차 치료제로서 렉나자의 유효성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내년도 1분기에 국내 적응증 확대, 즉 1차 치료제로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한편 이제 2018년도 렉나자를 라인세스 아웃을 했는데 얀센한테 했고요. 그래서 이 얀센이 지금 미국에서 얀센이 보유하고 있는 이중 항체 아미반타맙하고 렉나자하고 병용 치료제로서 기존의 폐암 1차 치료제 가장 유명한 이제 타그리소하고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괜찮은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온다면은 바로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CBBW 관련한 얘기가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CB하고 BW를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찍어냈고, 그게 찍어낼 때 조건이 3년 차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제 찍었기 때문에 2023년 내년부터는 만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가까이 발행이 됐고, 2020년에는 1조 2천억 원가량의 CBBW가 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피싱 조건이 있는데 처음에 발행할 때의 가격 대비해서 70% 이하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CBBW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풋옵션을 행사해서 원금을 상환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 실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이제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꼈던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임상에서 아주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상당히 탄탄한 주가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서 CB나 BW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동감움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바이오텍의 옥석을 가리는 지금 승부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LG화학이 아베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고 이제 항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임상 단계도 지금 임상 이상에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티브다라는 치료제를 만들었고, 이 치료제가 지금 옵티브라든가 임핀지 같은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으로 해서 계속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 증가가 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LG화학은 한 20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잘 활용을 해서 이들은 이제 항암제를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한 그런 진행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임상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잘 미국에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본사가 있긴 하는데 미국에도 또 투자를 하고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빅파마들이나 글로벌 파마들도 오히려 미국에서 연구개발 시설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오히려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일변도로 갈 수는 없고 한국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국으로서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서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미국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흡수하는 게 지금 단계로서는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 항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고캠바이오 자본준비금 전환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큰 뉴스는 아니고 회계 개정 항목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을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지금 손실들이 많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결손금들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으로 일정 부분 이제 넘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3,500억 남짓에서 2,600억을 개정 과목을 이제 전환해서 이익잉여금,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나머지 한 1,000억 정도가 남을 텐데 향후에는 2024년도부터는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익잉여금 항목도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가져가면서 이 여분의 1,000억과 관련해서는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에 대응을 하겠다. 즉 주주 보상 차원에 미리 대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재무조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